네, 어제 서울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제 예상도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정권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쑥 들어가 버렸네요. 그죠? 뭐 어쩌면 다행이겠죠.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그렇지만 이미 물가가 엄청나게 올려버렸고 그동안 노느라고 장사를 못 해가지고 지금 빚이 엄청나실 텐데 과연 이걸 극복해낼 수 있으실지 참 걱정이 되고 특히 전 개인적으로 극장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자주 가는 시내에 굉장히 많은 극장들이 있었는데 2개나 문을 닫았고 CGV 멀티플렉스 급이 2개가 문을 닫았고 지금 하늘극장이라는 곳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그래요. 그죠? CGV가 타격이 제가 보기엔 엄청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펼쳐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경제정책도 바뀔 테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외환관리,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해외로 나가겠죠. 여행이 됐든 공부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주식 해가지고 돈 좀 버신 분들은 이제 슬슬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이제 해외로 돈 벌러 이렇게 나가시겠죠. 해외는 어떻게 됐나? 어떤 상황에 돌아가나? 지금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시니까, 자, 해외로 나가면 그냥 나갑니까? 달러를 가지고 나가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든 해외에 가서 관광이 됐든 공부가 됐든 사업이 됐든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저는 좀 2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데, 가령 지금 베트남에 삼성 핸드폰 공장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가게 되면 오히려 한국 제품에 대해서 많이 쓸 것 같고 서로가 그냥 단순히 공장만 차려놓고 관광객이 안 오는 것보다는 공장 차려놓고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가게 되면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거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들은 또 한국 오고 뭐 그런 형태의 어떤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모습이 예전같이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것만 어떻게 잘 마무리만 된다면 코로나와 함께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갖고 해외를 못 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10,000인가? $10,000만 1,000만원 되나? 지금 해외로 갖고 갈 수 있는 돈이 막 1,000만원 정도 된다 그랬을 때, 한 500만원 정도로 좀 낮춰야 되지 않나? 그죠? 해외로 갖고 현찰 들고 갈 수 있는 돈, 500만원 정도 낮춰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을 갑자기 급격하게, 해외로 왕창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을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되지 않나? 그죠? 지금 외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외환은 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외로 못 나가잖아요. 작년에 해외에서 쓴 돈이 14조 원이었다고 그러던데, 무슨 코로나로 해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카드로 14조 원을 긁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사는 세상이랑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지? 그죠? 아니면 제가 보는 뉴스랑 다른 분들이 보는 뉴스랑 다른 뉴스인지? 대구만 코로나가 있는 건가? 대구만 해외로 못 나가나? 지금 전 세계가 다 코로나가 아닌가? 어떻게 해외에 나와서 14조를 긁을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뉴스 신뢰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뭐 어찌됐건, 외환 관리를 해야 되겠고, 어쨌든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있는 돈의 액수를 줄여야 되지 않나? 한 $10,000 쓰면 5,000달러로 줄여야 되지 않나? 그죠? 갑자기 해외로 돈이 쭉쭉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봐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싶으면, 이제 조금씩 조절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그죠? 달러가 꾸준히 이제 유입되면, 그때 바꿔야 되지 않나?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외환 정책, 해외로 못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외환 정책, 이런, 지금의 어떤 달러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형태로 보고 경제 정책을 취하는 건 안 된다고 봐요. 그죠? 분명히 달러가 훨씬 더 밖으로 많이 나갈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가 상승, 문재인 정부가 미친 척하고 물가를 엄청나게 올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물가를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거기에 하나의 대안이 있다면, 기본소득제가 있겠죠? 기본소득제를 실시를 한다면, 월급 시급을 한 6,000원이나 7,000원대까지,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죠? 기본소득제를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지 예산이 어떻게, 대략 한 200조 정도는, 필요하던데,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한 200조 정도 필요하던데,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을 할지, 그죠? 그럼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삭감을 해야 되고, 물론 당연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예산, 덩치가 큰 예산, 수십조가 들어가는 큰 예산, 당연히 이상한 예산들 많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기본소득제는 언제 어떤 식으로든 기본소득제는 가야 되지 않나.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형태, 되게 제가 나름 생각해 봤는데 상당히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만약 기본소득을 하고 시급을 내린다면 반발이 좀 적겠죠. 왜냐면 국민들이 받는 건 오히려 더 많아질 테니까. 그죠?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더 커질 테니까. 그리고 저출산이잖아요. 기본소득을 하게 돼서 1인당 얼마씩 준다 그러면 애기 많이 나오면, 물론 애기 키우는 돈이 더 들긴 하겠지만, 애기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들어온 돈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제 같은 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설령 기본소득을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없잖아요. 너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일부 어떤 분들은, 물론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긴 있겠지만,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쓸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 말아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같은 걸 해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부양을 시키는, 그죠? 경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경기를 이렇게 띄우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유 확보. 지금 원유가 러시아에서 원유를 안 팔아서, 원유가 가격이 상당히 뛰었죠. 원유 이야기 나오니까 또 생각나는 게 베네수엘라라든지, 과거에 사우디, 전통적으로 사우디나 이라크나 중동 쪽의 외교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친하지만, 좀 더 중동 쪽의 외교를 좀 더, 친밀한 외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면서,
중동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이거는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에 따른 영향이 조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대체 에너지 같은 거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죠? 전기차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 하지만 한국은 모르겠는데, 또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고 해도 그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어떤 전기를 마련할 것인가, 그걸 화력발전으로 해버리면 의미가 없고, 그죠? 그거를 원자력이라든지 다른 대체 에너지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기술이 있나, 연구는 하고 있나. 그래서 잃어버린 5년이 참 안타깝죠. 그죠? 연구를 해가지고 대체 에너지 개발을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구닥다리 태양광이나 설치하고 앉아있고 원전은 없애라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5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한국이 왜 원자력 연구를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5.18 파동이 있었거든요. 이게 변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중동의 정쟁 같은 게 나버리면, 중동의 정쟁이 나가지고 석유를 안 팔면 우리는 쇼크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위주라서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용접도 하죠. 반도체도 만들죠. 자동차도 만들죠. 이게 다 전기란 말이에요. 그죠? 전기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 가격이 비싸게 되면 한국의 그 제품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원자력을 하는 건 필수적이고, 원자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죠? 물론 이렇게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는 어느 정도 저는 다른 수소나 이런 걸 해서 대체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원자력을 메인 에너지원으로 두고 수소나 수소로 석유나 천연가스를 대체를 해야 되지 않나. 대체 에너지 개발 물론 넘어가면 그렇지 않나. 그죠? 이걸 어떻게 잘 수급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욕을 먹든지 아니면 아작이 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문제만 해결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외환 관리만 잘해도 경제 성장률 올라갈 거고, 그죠? 물가 상승은 그 기본 소득제를 하게 되면 시급을 내리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이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약간 기술력이 약한 나라, 약한 나라에 기술 이전을 해주고, 거기서 밀이나 곡물이나 이런 걸 생산하게끔 기술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그 대신 싸게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쟁이 나니까 물값이 폭등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입을 할 수 있는 곳을 다 변화시켜야 되겠죠. 한 곳에서만 수입에 의존을 하지 말고 여기저기에서 수입을 할 수 있게끔 다 변화시켜야 되죠. 그죠? 그리고 식물의 어떤 종자를 개량한다든지, 그죠?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통일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심이라 그러면서 그런 쌀이 있었잖아요. 양이 많아지는, 맛은 좀 떨어지지만 양 많은, 그런 거라든지, 그죠? 근데 맛도 좋고 하면 더 일석이조로 더 좋겠죠, 그죠? 아무튼 좋은 품종을 개발을 해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개체수를 늘리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연구 개발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프리카는 좀 식물 심으면 약간 이상하게 자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중금속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어쨌든 간에 그 아프리카 쪽에 가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거기 가서 기업형 농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그쪽도 좋고, 우리도 좋고,
국가 간의 관계가 좋지 않나요, 그죠? 농수산물 같은 거 이렇게 기술 이전 좀 해준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한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밀이라든지 어차피 밀은 지금 거의 100%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밀은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한국밀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밀은 수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뭐 옥수수 같은 거 농사 좀 짓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농산물을 쌀 이외에는 다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중국 의존도를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고추 같은 거는 아프리카에서 키워도 잘 자랄 것 같긴 해요, 그죠? 고추라든지 밀이라든지, 그죠? 고추, 밀, 뭐 콩 이런 거는 아프리카에서 잘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품종 개량한 씨앗이라든지 뭐 이런 걸 농업 그 기술 자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준다면 충분히 한국에도 득이 되는 위민 전략이 아닐까. 그리고 이미지가 좋아지죠.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테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 어떤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닌가. 그죠? 그렇게 해야 나중에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질 테니까, 그죠? 뭐 그런 걸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면 호주 같은 데에서, 호주가 인구는 적은데 땅은 넓거든요. 호주 같은 데 가가지고 대규모 크게 농사를 짓는 것도 괜찮죠. 개간해가지고, 사막 같은 걸 사서, 저수지 만들고, 이게 땅이 이렇게 잘 흑토 관리 해가지고 대규모 기업형 농업을 짓는 거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죠? 생각보다 적도 근처기 때문에 쌀 농사 지면 쌀 되게 잘 자랄 거예요, 그죠? 밀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쌀은 되게 잘 자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적도 근처에서 농사 지면 산모작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호주 정도 되면 호주는 중국서 고용도 굉장히 적고 한국에 우호적이고, 그죠? 가가지고 트랙터로 이렇게 기업형 농업을 하면 되죠. 하여튼 방법은 많아요, 그죠? 하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 회사 하나 만들어서 농사 지으면 되죠, 그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돼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앞으로 코로나 시국이 끝난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겠고 지금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제가 보기에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외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특히나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뭐 아무튼 앞으로의 경제 예상도, 그죠? 이게 주식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라면 회사들은 힘들겠죠. 식품 회사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라면 만드는 회사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밀값이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원유 값이 올라갈 테니까 정유 회사들은 좋겠죠, 그죠? 그리고 대체 에너지 개발하는 회사가 있다면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죠? 외환 관리니까 수출하는 기업은 오히려 수익이 줄겠죠, 그죠? 수출하는 기업들이 수익이 줄겠죠. 왜냐면 환율이 오를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격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죠? 비싸게 수입해서 싸게 팔아야 되니까 제대로 못 받는단 말이죠. 한국 환율은 한 1,100원대가 가장 적절하다. 1,000원에서 1,100원대가 가장 적절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1,000원에서 1,100원을 범위를 벗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고 삐그덕거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아무튼 경제 예상도 새 정부와 함께 지금 산재된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어쩌면 위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가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잘 준비해서 큰 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죠? 잘 대비해서 이제 뭐 무슨 또 이상한 FTA 같은 것도 한다 그러던데 협상도 잘 하고
어쨌든 이렇게 좀 주변 나라들하고 될 수 있으면 친하게 지내는 게, 그런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